안녕하세요. 바깥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박람회에서 보험 가입 매우 신중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자, 박람회들 많이 있죠. 뭐 육아 박람회, 결혼, 반려동물 박람회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꼭 이제 보험 판매하는 곳이 있어서 그쪽에 문제들이 좀 생기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금감원에서 소비자 경보가 또 나왔어요. 모든 보험은 사실 가입할 때 꼼꼼히 점검하고 가입하셔야 됩니다. 보험은 금융상품이에요. 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갔다가 바로 가입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생기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공짜인 독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선물을 주는 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많이 남으니까 선물도 줄 수 있는 겁니다. 선물 같은 거 안 주는 상품을 가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보험회사에서 가입시키지 않으려는 거, 그런 거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홍보하고 선물 주고 돈 주고 막 그렇게 가입하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 내용 꼭 한번 보시고 신중하게 하시면 좋겠다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금감원 보도자료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박람회에서 가입하는 보험, 내게 필요한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소비자 경고가 발령 나왔어요. 자, 배경이 뭐냐? 육아, 결혼, 반려동물 등 박람회에 방문했다가 현장에서 보험 상품 불안전 판매를 당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그래서 암행으로 점검해서 이런 거 확인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한 4가지 정도 소비자 유의사항이 있는데 현장에서 충동적으로 보험 가입하지 말자, 그 내용입니다. 충분히 고민하고 정말 필요할 때 가입하자 이야기고, 여기서 들은 설명으로 판단을 하지 말자. 약관과 상품 설명서 등으로 실제 보험 상품의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가입하자. 그죠? 그리고 고지 의무 사항은 설계사의 지시에 따라서 하지 말고 사실대로 솔직하게 작성하자.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요? 5년치 내 병원 갔다 온 이력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가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5년치는. 그 다음에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해피콜, 보험 잘 가입하면서 전화 오는 거예요. 이런 거 잘 했는지, 그거는 설계사가 제공하는 답안대로 답변하지 말고 직접 진행해야 된다. 당연한 내용인데 이런 게 안 되고 있는 경우들도 있나 봅니다. 조심하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박람회에서 어떻게 보험을 파는지 그림도 있고 막 재미있습니다. 부스로 어떻게든 유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아기용품 같은 거 선물로 준다. 뭐 재테크 상담해 준다. 그렇게 유인한다는 거죠. 이런 선물들을 준다는 거예요. 선물 자체가 불법은 아닌데 3만 원 이하로 주면 그런 거에 혹해서 가입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박람회장 가면 부스들이 막 있죠. 이렇게 자리에 착석하면 성명, 전화번호, 개인정보 같은 거 작성하고 상품을 소개합니다. 어떤 거 하나 보니까 단기납 저해지 종신보험, 이거 뭐 저축식으로 해서 판매하는 거죠. 근데 저축성 상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손 종합보험 같은 거, 또 태아보험 같은 것도 모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입 의사를 밝히면 그 자리에서 바로 고지 의무 포함해서 청약서를 모바일로 작성하고 해피콜까지 완료한다. 거기서 그냥 끝내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뭐가 문제가 되냐? 우리 금융 소비자한테. 사전 준비가 부족하다는 거죠. 결혼, 육아 등 정보를 얻으러 박람회에 방문객이 방문한 건데 보험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현장에서 그냥 즉석으로 판단해서 가입한다라는 거죠. 자, 보험은 금융상품이에요. 가장 문제가 뭐예요? 공부하지 않고 가입하는 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유독 보험은 공부 안 하고 가입하시잖아요. 물론 제 채널에 계시는 분들은 공부하시고 하시지만 아직도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인들 이야기 듣고 선물 받고 그냥 그렇게 가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부 안 하고 가입하니까 나중에 후회하는 거예요. 나중에 누구한테 원망을 합니까? 공부 안 한 내 잘못이죠.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 어떤 사례가 있냐? 원래 보험 가입 생각이 없었는데 판매 부스로 오면 젖병 소독기 준다고 해서 가서 끌려가서 설명 듣고 이렇게 가입하는 거죠. 보험 부스 지나가는데 상담만 받아보라고 유인하더라. 근데 기존에 가입한 게 잘못돼 있고 새로 세팅해 준다고 해서 추가로 가입하더라.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내가 보험에 대한 정확한 관점이 서지 않으면 보험 설계사 만나시면 90% 이상은 설득 당합니다. 왜냐? 설득의 기술을 갖고 있고 그걸로 영업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보험에 대한 관점을 잡혀 있는 사람만 서로 논의도 할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고 나한테 필요한 걸 가입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상품 이해에 미흡하다. 여러 부스에 방문하는 방문객으로서는 약관, 상품 설명서 충분히 읽을 시간도 없다라는 거죠. 필요한 특약에 적절히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할 시간도 부족하다. 민원 사례, 내가 낸 보험료에 계속 이자가 복리로 붙는 구조라고 설명을 했다라고 해요. 뭐 저축성 상품 같은 거. 근데 알고 보니까 사업비가 있어서 사업비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만 이자가 붙는다는 걸 설명하지 않았었다. 그런 거 다 따지고 보면 은행 예적금보다 조금 더 높은 그 정도 수준인 거죠. 어마어마하게 높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은행 예적금 하면 손해볼 일이 없잖아요.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원금을 지키잖아요. 근데 이런 거 가입하면 크게 손해본다.
또 조산 위험이 높아서 조산을 충분히 대비하려고 특약 많이 넣어서 태아보험 설계해달라고 했는데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저체중아, 입원 일당 같은 게 하나도 없더라. 태아보험 특약이 한 100개 정도 들어가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체크를 합니까? 뭐 어떻게 알고 가입해요?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태아 실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 보면 태아 실손 가입 안 해주고 태아 보험만 가입시켜주는 분도 있어요. 태아 실손은 돈도 안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실 별로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손만 잘 가입돼도 큰 위험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체결 절차도 부실하더라. 보험 잘 모르시면 고지 의무 사항 같은 거 직접 해서 판단하기보다 설계사의 설명 등에 의존해서 청약서에 기재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키가 커 보인다면서 몸무게와 키를 설계사가 임의로 적었어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네라고 답변해야 오늘 특판 상품에 가입되니까 거짓말로 네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잘 모르고 그냥 네라고 하는 거예요. 고지 의무 잘못 가입했다가 나중에 보험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도 못 타요. 자, 그래서 4가지 소비자 유의사항 정리해보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충동적으로 가입하면 안 된다. 충분히 고민한 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나중에 가입하자. 당일에 박람회 현장에서 가입하면 상품권 준다고 유인하는 거죠. 또 보험료 일부 지원을 해준다고 현혹하는 거. 또 시간이 지나면 환급률이 줄어든다. 오늘 해야 된다. 당연히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났을 때 가입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게 아니고 천천히 해도 된다. 보험 상품 더 좋은 거 항상 나오고 회사마다 다 달라요. 절판 마케팅 뭐 이런 것들 너무 혹하지 말자. 다음에 또 더 좋은 거 나올 수 있다. 보험은 계약 기간이 길고 복잡한 상품이므로 즉석에서 가입 결정을 하지 말자. 요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박람회 현장에서 들은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약관 상품 설명서 자세히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약관까지 보기는 불가능하죠. 이거 어떻게 개인들이 다 봅니까? 근데 상품 설명서를 봐야죠. 증권도 한번 쫙 봐야죠.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건가? 확인하고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그냥 장점만 강조하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불이익이 되는 거 설명을 생략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누락하더라. 한번 보세요. 종신보험도 보장성 상품인데 사망보험금 때문에 하는 거. 근데 비상금, 목돈 마력 이런 거 저축성 상품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설명하더라. 흔히 하는 이야기가 이런 것들이죠. 꼼꼼히 점검하고 해야 된다. 세 번째, 계약 전 날릴 의무사항은 정확하게 작성해야 된다는 거죠. 직업도, 운전 여부도, 질병 정보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회사원이었는데 주부라고 이미 기재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설계사분이 위험한 직업 아니면 2가지 똑같다. 뭐 직업급수, 상해급수 같은 거야 똑같죠. 그건 맞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가입해야 되는 거죠. 운전 안 하는데도 운전으로 지금 일단 체크해 둬라. 이런 이야기도 했다라는 거고 건강검진 결과 혹이 1cm 이상으로 나왔는데 그냥 1cm 미만으로 돼 있다. 상관없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무조건 가입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 안 돼요 라고 해서 그냥 가입은 시키는 거예요 일단. 나중에 문제되면 누가 책임져요? 녹음하고 녹취 같은 거 잘 안 돼 있으면 내가 문제가 생기는 건데. 당장은 보험계약이 인수가 될 수 있으나 이후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요. 고지 의무 어겼다가. 그리고 보험금 지급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 자, 마지막 4번째, 해피콜은 설계사가 제공하는 답안대로 답변하지 말고 직접 진행하자. 현장에서 바로 가입하려다 보니까 모바일 해피콜을 실시해 주거나 해피콜 답변 방법을 미리 안내해 주는 거예요. 요렇게 하세요 라고 하고 뭐 핸드폰 주면 제가 대신해 드릴게요도 있나 봐요. 선택지가 2개면 1번이 답이고 선택지가 3개면 2번이 답이에요. 이런 이야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 소비자가 보험 상품의 주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약관 등을 잘 수령했는지 보험회사가 계약자한테 확인하는 거거든요. 설계사가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나중에 추후 분쟁 발생할 경우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대답하는 게 맞는데 그냥 뭐 거기서 하란 대로 그냥 하는 게 옳지 않다. 그래서 소비자 유의사항까지 이렇게 4가지 말씀드려봤습니다. 박람회에 가서 여러 가지 보고 보험 정보 듣는 것도 좋아요. 실제로 좋은 분 만날 수도 있고 그런 거 자체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내가 알고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만 가입해야 되는 거고 그때만 기회가 아니다. 더 좋은 기회 항상 있으니까 말씀드린 사항들 잘 체크해서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